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부동산 관련 이슈는 지역민에게 역시 가장 큰 관심거리죠. 특히 민간공원 특리로 추진 중인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450만 원에 계획된 것이 알려지자 지역 각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 협의회에서 창원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 오늘 들어보죠. 오늘은 해당 기자회견을 직접 했던 장동화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 협의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화공원이 공원 일몰제로 경남 첫 공원 특례로 추진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그 도심의 공원이 사라지고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어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화공원 전체 면적의 약 한 13%를 아파트로 건설해서 그걸 분양한 수익금으로 토지 대금도 지불하고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해서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매력있던 애초 계획은 사실은 사라져 버리고 창원시와 맺은 그 어떤 협약이 변경이 돼서 사실 의문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화공원은 별 매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대산공원의 경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창원 대산공원은 사화공원보다 8개월이 지난 2018년 5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협약 당시에 공원 조성 비용이 1,108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약 13%입니다. 재변경은 사화가 220억 원, 그리고 대산공원은 약 1,128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민들이 누려야 할 어떤 공원 규모나 또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화공원 사업 공모 당시에 현재 시행사로 선정이 된 대저건설 컨소시엄 계획을 좀 살펴보면 꽤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당시 계획을 좀 살펴주실까요? 맞습니다. 대저건설이 창원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당시에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 조수미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또한 단감 체험장, 가족 캠핑장, 또 여러 가지 그 하늘 전망대, 그러니까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하고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등 시민들의 호응을 끌만한 여러 가지 공원이 조성을 하기로 하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계약했던 것보다는 많이 퇴보가 되었죠. 근데 재협약 당시에 사업비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가구 수 그리고 분양가도 올랐습니다. 어떤 사업비가 올랐다고 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를 올랐는데 토지 비용이 보상비가 좀 오르고 주차 대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건축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토지 보상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납득이 가긴 하는데 예. 이 부분은 뭐 대산공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토지 보상비가 늘어난 규모를 보면 사화공원이 약 690억 원, 대산공원이 약 480억 원으로 사화가 200억 가량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네. 아파트 주차 대수로 인한 건축비 정액은 사화공원이 약 300억 원이고, 그렇죠. 대산공원은 대략 한 600억 원으로 오히려 대산공원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대산공원 지난해 재협약으로 평당 분양가도 100만 원 가량 올랐는데 가구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 12월 중순에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화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예. 제기를 하셨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신 겁니까? 작년 12월 15일이 저희들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화공원 특혜 개발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시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그 예술학교 건립 등 이런 핵심적인 공원 사업은 다 빠져버리고 아파트 그 세대수가 약 385세대가 늘어나고 분양가가 늘어나고 또
이렇게 그 고온 조성의 그 조성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업자에게 부담해야 될 사실은 그 비용은 팍팍 줄어들고 그리고 이익은 크게 올려주는 그런 특혜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을 비교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죠? 성남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가를 저가로 이렇게 지주대 지급을 하고 그렇지만 업자들에게는 약 100배 이상 천문학적인 숫자를 수억 원을 이렇게 이익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하공원도 업자에게는 공원 조성비가 약 960원을 깎아주고 또한 그 아파트 그 주차 대수 아파트 주차 대수가 아니고 아파트 그 가구 수가 385세대가 늘어나고 그런 아파트 분양비가 원래 1,300만 원에서 1,450만 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1,000억 정도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공원 개발 역시 그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렇게 사업권을 따내고 슬그머니 계획을 변경해서 결국에는 시민들 호주머니를 틀어서 건축업자들 배만 불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원판 대장동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사실 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제기한 이 의혹에 대해서 창원시가 공식 자료를 좀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창원시의 입장을 좀 보면 협약 당시보다 사업비가 크게 올라서 기존의 협약대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구 수와 또 분양가를 좀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기자회견은 그날 그 푸는 사업소 소장이 나와 반박을 하였지만은 그 다음날 바로 사업비 부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한 발을 물러섰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오르면은 분양가는 일정 부분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구수는 올려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공원조성비를 왜 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혜는 누가 봐도 특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함께 나와서 좀 의견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한 분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공원시설 일부는 축소됐지만 주요 시설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게 바로 창원시의 입장인데 여기서 보면 처음 계획과는 크게 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실제적으로 뭐 명분용으로 어떤 둘러대었다는 것이 결코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공원조성비가 당초 1,180억 원이 있는데 960원을 깎아서 220억 원으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 이제 공원은 당초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경된 사업 계획안에 그 예산이 당연히 반영돼야지 슬그머니 뺐다는 것은 결국은 공원 조성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창원시의회 본회의 당시에 허성무 시장의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구점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사하공원 특혜에 대한 질문을 따지니까 우리 창원 허 시장께서 특별히 답변할 말이 없다. 의원님 주장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네 마음대로 떠들어봐라는 그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 협의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께서 어떤 답변을 해야 맞다라고 보십니까? 답변은 명확합니다. 원칙대로 대저건설하고 약속한 대로 원앙대로 원상 복귀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도 당초 원앙대로 해주시고 아파트 가구수도 이렇게 원안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그 상응하게 또 다른 비용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난맥과 혼란을 일으킨 데 104만 창원 시민들에게 어떤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사하공원 주변에는 맹서동 주민들이 40년 동안 재개발도 하지 못한 채 당독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 수가 늘어나면 25층 되는 아파트가 40층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조망권, 바람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입는데, 그 피해를 주민들에게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실 좋은 공원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웃 주민들은 어떤 바람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제 속빈 강정만 된 그런 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예. 협약 당시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최근 들어서 창원시의 집값도 굉장한 상승을 했죠. 사실 사화공원 일대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자리여서 가구수 증가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이고, 그 분양가 상승에 있어서도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창원시의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창원시가 창원 시민을 위한 정책을 내야지, 아파트 분양가를 시중에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는 이게 시중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이 땅값 상승분이라든지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시중의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답변은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답변이고, 시가 시민을 위해 해야지 업자를 위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절차가 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예, 이렇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 의회에서 사과공원 사업 조건 변경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에 창원시는 한양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조성원가에 대해서 의뢰를 하였고, 또한 창원시 의회는 경남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결과는 이달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업 평가 결과가 그 경남 인근에 있는 진주, 양산, 김해 민간공업 특례 사업의 그 여러 가지 이익 규모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결과가 나오면 이런 의혹들을 좀 푸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시민에게 시민을 위한 그런 공원이 조성돼야지, 시가 업자를 위한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화공원은 창원시의 도심 녹지로 유지가 되다가 공원 일몰제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몰제 이후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창원에만 해도 창원 감정공원, 또 남산공원, 또 반송공원, 구창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들이 마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과공원과 지금 대산공원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사과공원 개발 사업은 창원시가 공적인 의무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공적 책임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지주들의 어떤 그 입장과 또 시민들의 공익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과의 그 상생 방안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그런 일 하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업자들 이익을 대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니까 협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또 앞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신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사과공원은 경남에서 일몰제 이후에 첫 특례공원 사업입니다. 첫 단초가 잘못 끼어져서는 끝까지 잘못되기 때문에 잘 끼어야 될 것이고, 창원시와 허성무 시장은 이 사업의 근본부터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장이 인정을 하고 또 지금부터라도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제보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만큼 창원시의 마땅한 조치가 없으면 기자회견 지속적으로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제대로 된 사과공원, 대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도 입장이 제각각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신 분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이시고 사실은 또 현 창원시장이 민주당이시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가 또 곧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들께서 정치적인 그 의혹 제기를 가지시는 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없는데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창원에서 그 공원 일몰제 이후에 사하공원과 대상공원이 지금 특례 사업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초창기에 그 대저건설에서 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우선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아파트를 몇 세대 짓겠다, 그 다음에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주겠다고 한 조건에 그 부합되게 가야지 초창기에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1,1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960원을 깎아주었습니다. 220원을 공원 조성을 하겠다 하였고 또 아파트 가구 수도 원래 385세대를 증가를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분양 가격도 평당에 152만 원, 그 1,300만 원에서 1,452만 원으로 약 1,000억 원 이상 올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양 가도 올려주고 또한 아파트 분양 가구 수도 올려주고 그런데 공원 조성은 줄어들면은 합리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문을 가진 것이지 어떤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사안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빠른 결과가 좀 나와서 이런 의혹들이 좀 하루빨리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